지난 시간에는 플라시보 소비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볼까요? 요즘 길거리에 눈에 띄게 늘어난 화장품 가게가 있습니다. 바로 드럭스토어인데요. 화장품은 물론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건강과 미용에 관한 다양한 품목을 한 곳에서 파는 매장을 드럭스토어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올리브영, 블라블라, 롭스가 대표적인데요. 최근 이 드럭스토어가 10대, 20대를 겨냥한 로드샵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드샵과 어떤 차별점이 있었기에 급부상할 수 있었던 걸까요? 기존의 로드샵이 원 브랜드, 하나의 브랜드만을 취급하던 것과 달리 드럭스토어는 다양한 브랜드를 입점시켜 더 많은 제품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기존의 브랜드에 시기마다 화제의 브랜드를 더함은 물론 SNS 유행템을 구비해 놓기도 했는데요.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과 비교,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되면서 점점 로드샵보다 드럭스토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품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출했던 안심파는 다양한 선택지와 꼼꼼한 비교를 할 수 있는 드럭스토어로 발을 옮길 수밖에 없었겠죠? 무료 채팅 서비스에서 시작해 어느새 대기업이 된 카카오페이, 택시, 페이지 등 온라인 서비스로 없는 게 없는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영역을 넘어 오프라인에도 그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바로 캐릭터 마케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모티콘에서 출발한 카카오 브랜드는 쿠션과 교통카드 등 굿즈로 만들어짐은 물론 베스킨라빈스의 무드 등 맥심의 한정판 패키지, 이디야의 어피치 블라썸 등 다양한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카카오의 입지를 넓혀주었는데요. 상품에 캐릭터 하나가 붙었다고 사람들이 살까? 하지만 실제로 많은 카카오 덕후들의 지갑을 털어갔습니다. 콜라보를 진행한 맥심은 하루 평균 매출이 기존 대비 40%가 증가하고 이디야의 피치 블라썸 음료 2종은 2주 만에 15만 잔이 넘게 팔리는 등 쾌거를 이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의미 감성파를 기억하시나요? 이들은 캐릭터,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 사회적 공헌으로서의 의미 등 주관적 만족을 중시하는 가치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애정하는 캐릭터에 대한 이들의 심리를 건드린 카카오는 각종 콜라보를 성공시키며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V는 물론이고 잡지, 영화, 책, 노래 등 대중매체는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또한 그러한 유행에 맞춰 먹방, ASMR, 브이로그, 언박싱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나와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탕진 소비를 다룬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울 영상입니다. 물건을 쓸어 담는다는 의미의 하울은 특정 브랜드를 중심으로 물건을 대량 구매한 뒤 이들을 품평하는 콘텐츠인데요. 다이소부터 시작하여 명품 하울까지 가격대를 가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울 영상을 보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유튜버가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탕진 소비에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탕진 소비를 통한 대리 만족이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과소비를 하는 홧김파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플라시보 소비의 세 유형이 각각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제품과 꼼꼼한 비교를 원하는 안심파, 드럭스토어의 성장을 이끌며 2019년 체크슈머로 변화했네요. 소비를 통한 자기만의 주관적인 만족을 원하는 의미 감성파는 만물을 굿즈화시키며 2019년 나나랜드와 미코노미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자기 위주의 소비, 플라시보 소비는 밀레니얼의 화려한 소비 습관 뒤에 씁쓸한 이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러한 자기중심, 자아 존중감을 찾는 트렌드가 유행하는 것을 보면 밀레니얼은 경쟁사회에 지친 배터리를 아직도 충전 중인가 봅니다. 앞으로의 트렌드는 가짜 약이 아닌 진짜 약으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밀레니얼을 충분히 재충전시켜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